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이거를 쓰신 분이고,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그 서민갑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거기에 이분이 메밀국수를 파는 걸로 그 방송에 나오셨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서민갑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그 사업을 정말 잘 해가지고 그 고생 많이 하고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음식 대박 내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명환 씨가 나왔고, 고명환 님이 거기에서 그 막 자기가 노력해서 이거 성공할 때까지 온 과정들을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그 가게 성공하는 데까지 연예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연예인 하면은 이분이 또 유명하고 개그맨도 그렇게 얼굴이 좀 알려지신 분이었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되게 성실하시고 엄청 노력을 하시고 성공할 때까지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느 날 교보문고 가보니까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야. 그래서 잽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게 됐고요.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그 이 제목에 보는 것처럼 이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독서를 하고 어떻게 장사를 했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4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요한 내용들이 뭐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이라는 챕터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책을 읽으면 된다. 네, 그래서 계속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고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이 있다. 바로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것이다. 왜 난 늘 돈이 없지?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돈을 벌려면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라고 하고 왜 난 눈치만 보고 살고 있지? 이 왜라는 질문을 내가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라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데 실제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로 바꿔서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또 한 내용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부터 생각을 하면 된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은 먹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마라. 특히 헌담. 헌담은 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신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면 2가지를 체크해봐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진심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아마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성장하는 거죠. 오늘 이 책을 제가 한 권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는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1챕터에 나오는 게 잘 안 될 땐 밤대로 법칙이래요. 그래서 좀 더 자고 싶을 때는 밤대로 바로 일어나고 패스트푸드 먹고 싶으면 밤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로 한 번 더 연구해보고 청개구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저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늘 있잖아요. 놀고 싶고 눕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자고 싶고 오늘도 스터디하기 싫고 빼빼로 먹으러 가고 싶고 하지만 이 욕망을 우리가 제어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쓰면 반대로 늘 해봐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뭔가 끌려가. TV 보고 싶지만 반대로 책을 보면 성공하고 나 주식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주식 공부를 하면 성공하고. 그래서 이 이유가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욕망 제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반대로 해보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욕구를 늘 실현하고 싶잖아요.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해보라고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자기 그 고명환 님이 장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장사하기 전에 4번인가 사업을 망하셨대요. 4번인가 3번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실패하고 메밀국수집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셨는데 그 2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이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장사 내공을 만들었는지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주제로 제가 붙여놓은 건 10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매미장수하면서 어떻게 맨날 매년 매출 10억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는 돈이 더 잘 벌리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그 비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나와요. 보면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4번의 실패를 겪고 지금의 가게를 시작할 때 트렌드를 공부하며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한 것이다.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업종을 고를 당시 난 책을 읽으며 모든 트렌드를 분석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자기가 이제 실패한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서점 가가지고 이 트렌드 관련된 걸 엄청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안 썼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식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살도 안 찌고 이런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런 류의 업종을 골라서 이 메밀국수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업종이 앞으로 계속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바탕으로 책을 되게 많이 봤대요. 트렌드 분석하려고.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많은 트렌드 책을 보고 앞으로는 여기가 좋아지겠다. 앞으로는 이쪽이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거래요. 이 매물국수 쪽이. 자, 그리고 또한 또 다음 내용으로 가보면 돈을 벌 때도 벌리는 만큼 벌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목표를 스스로 정해라. 100억이면 100억, 1조면 1조. 결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선순환을 일으킨다. 그저 많이 벌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게 된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선택해라. 내 인생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나 10억 만들 거야, 20억 만들 거야, 아니면 혹은 저 집을 살 거야. 강남의 아파트를 말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난 돈 많이 벌 거야가 아니고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그 액수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래요. 장사를 자기가 잘했던 게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타인과 국가와 지구를 위해서 가치를 만들면 돈은 저절로 벌린다. 왜 장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로 답하라.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답을 만들기 시작하라.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치를 만들라는 얘기가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무언가를 돈을 주고 지불해서 무언가를 어떤 재화를 얻거나 서비스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만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말고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런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과 틀린 미래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다. 독서와 사석을 통해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면 남들보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 역시 책의 힘이다. 여기에도 이제 책을 많이 보라는 내용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본인이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유를 하고 지식을 쌓고 하다 보면 자기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자기 삶의 방향도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식당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 식당에 관련된 챕터니까 1. 맛있어야 된다. 2번 음식 사진은 무조건 맛있게 예쁘게 나와야 한다. 3.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4. 유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식업의 세계에서 꿈의 회전율이라고 불리는 숫자가 10이다. 당신이 판매하는 메뉴는 회전율이 어떤가? 가장 많이 회전했을 때 매출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사례로 자기가 딱 이제 그 고명환님은 어디 식당에 가면 그 회전율부터 계산을 한대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근출이나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백종원 씨가 막 백종원 선생님이 막 돌아다닐 때 보면은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원가 계산자라고.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 마찬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나왔네요. 여기 이제 그거는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철저하고 섬세하게 원가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원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고명환 님도 해요. 자, 그리고 쉽고 즐겁게 일하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핵심은 심플이다. 그들은 모든 일을 단순하게 처리한다. 보고서도 한 장 이상 쓰지 않는다. 이메일 회신도 빠르고 간단 명료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을 한 단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우리는 뭐 한 단어죠. 재테크. 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방법 중 첫 번째가 미리미리다. 뭐든 미리미리 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며 산다. 작은 것부터 쉽게 하며 성과를 내는 습관이 있다. 저는 이거 읽고 그 이후로 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렇게 미리미리 좀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 이거 하면서는 되게 미리미리
이 책에서 제가 하나 건진 거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였어요. 저는 약간 조금 미리미리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보고 미리미리 좀 하자. 왜냐면 미리미리 하면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그 원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하루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거 이거 정말 공감 많이 가서 저도 미리미리 하는 거 이 책 읽고 습관 들이려고 지금 요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장사해라. 이렇게 해도 하루에 500만 원 매출 올릴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문 여는 곳이 없다. 경쟁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저녁 7시에 모든 가게가 문을 연다. 모두가 경쟁자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맨날 아는 것처럼 그 블루오션 가라는 거죠. 남들이랑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차별화되게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책 거의 마지막에 웃으라고 또 웃고 또 웃고 계속 웃으래요. 미소가 제일 중요하다. 사업할 때 우브로님 늘 웃으세요. 응? 뭐 우브로님 늘 잘 웃으시는 것 같아. 우리 다 웃으면서 삽시다. 이분이 계속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웃는 얼굴이다. 네, 이거는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 다녀보시면 웃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미운 짓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친구들 만나보면 내가 늘 되게 밝은 친구들 있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다 한 명씩은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저는 제 대학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걔를 만나면 늘 즐겁고 늘 행복해. 그러니까 같이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친구들도 늘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늘 웃으라고 하니까 그 부자들은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목적 없이 책을 읽은 탓이다. 나 같은 경우에 딱 한 줄만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읽는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지금 내 인생에 도움이 돼 딱 한 줄만 찾는다.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책 보면 기억이 안 남는다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명환 님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책 한 권 자기가 읽었는데 재밌게 보고 딱 한 줄만 기억하래요. 딱 한 포인트만. 그거 포인트만 배워서 자기가 적용을 해도 인생에 도움 되는 거라고. 딱 한 포인트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보실 때 부담 가실 거 없고 잘 기억이 안 남아도 뭔가 하나만 배워서 가면 돼요. 저는 이 책 읽고 미리미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뭐 하나 반대로 법칙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저 여기서 10쪽 읽기 그것도 하니까 그런 거 한 부분만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돈키호테의 이거 오타네요. 거기 보면 이런 그 문구가 있대요. 행운을 뺏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력과 용기는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행하고 뭐 그래도 노력과 용기는 못 뺏는다. 그런 말이 기억에 남았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적 독서법이라는 게 나와요. 책 한 권을 딱 10쪽씩만 읽는다. 단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 여러 권의 책 내용이 섞여 엉망진창이 된 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이거 그 김프로님 그 세 권 같이 읽으면서 이거 좀 느끼셨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 십적 독서법을 보고 이번에 11월에 제가 독서 모임 하는 게 책 세 권 동시에 읽기잖아요. 그게 한 권은 그 세계 산업이 이준가요? 그 우리나라 세계 산업 관련된 책이고요. 하나는 GDM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하나는 부동산. 우리가 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세 권인데 이거 세 권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약간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이주라는 책에는 뭐 우리나라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거 얘기들 나오고요. 그 핸드폰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GDM에 가면 중국, 그러니까 이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국경에 분쟁들이 생기고 뭐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나라 그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리와 관련시켜 가지고 지역적인 그 특성이라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 개 같이니까 막 섞여 정말로. 근데 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책을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면 머릿속에서 이 내용들이 다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전혀 다른 내용들 세 개가 엮여서 책들의 내용이 엮여서 그래서 이런 십족독서법을 강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권 힘드시면 2권이라도 되게 여러 권 동시에 읽는 게 되게 느낌이 달라요. 저 처음 해봤거든요. 그 꼬박꼬박 뇌조식하는 게 한번 그걸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1년간 책을 읽자. 하루 4시간씩 1년을 읽으면 독서가 습관이 된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습관이다. 독서 습관만 가진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주변에 독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모임 계신 분들은 뭐 독서가 아니더라도 읽는 거는 되게 많이 읽으실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뭐 많이 읽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 안 읽을 수가 없어. 다들 느끼시지 않으세요? 뭐 뉴스도 봐야 되고 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읽는 습관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다 모두 다. 아마 책 아니어도 늘 자기도 모르게 읽고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전공과 관련된 책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들은 내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번쩍하고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아이디어를 반짝 만들어준다는 거고 책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도서관을 돈서관이라 부른다. 도서관에 가면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책이 읽기 싫으면 자신을 읽어라. 그게 더 좋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가 되길 원하는가? 지금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서관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집에서 차에서 던질 때마다 훨씬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 저 이 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나는 얼마짜리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내 연봉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내 존재가 어, 과연 이 얼마짜리일까?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시장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얼마만의 가치를 가졌나? 어, 한번 냉정하게 한번 계속 고민해보고 그럼 내가 이 내 몸값을 높이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이건 아마 근본적인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로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내가 얼마짜리일까? 어,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였고 실제로 앞으로도 얼마나 벌 수 있고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이 읽기 싫으면 자신을 읽어라. 도서관 가서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 문구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하면 돈이 잘 돌 수 있게 부의 내공을 쌓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제목으로 그 인상 깊었던 거 하나를 써봤는데 월급에 1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월급에 매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책이 그래요. 네, 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어라. 10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알아낼 거다. 이렇게 나와요. 책을 읽으면 무조건 답을 알아낸대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본의 흐름을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방법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가치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가치, 뭐 우리가 연봉으로 따지면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거고 어떤 회사에 자기가 기여를 하고 뭐 이런 거고 뭐 물건을 파는 사람, 뭐 우브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점을 하시니까 맛있는 음식을 내주는 거고 그런 가치를 계속 만들면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의 시간은 총알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직장에서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기획해서 만드는 주도적으로 하느라고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하면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를 기획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거기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하라고 계속 말을 해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면 바둑판의 선수가 아닌 구격꾼으로 입장을 하라. 오로지 이기는 기술을 생각하지 말고 즐기는 묘수를 생각하라. 힘을 빼고 여유를 가져라. 여유는 내공에서 나온다. 내공은 독서와 사색과 경험으로 쌓는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여유 있게 즐기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따라간다. 돈도 당연히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왜 바둑판 이렇게 하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막 판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막상 두고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를 옆에서 훈수도 가지고 좋은 수를 막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내공을 쌓아서 해야 더 매력적으로도 보이고 돈도 따라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의 평생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6개로 나눴거든요. 자신을 믿고 얼마를 벌지 한번 목표를 정해보래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속 달려가라. 불가능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현금 흐름을 선순환으로 만들어라. 네 번째가 여기까지 달성했으면 이제 축하해라. 자신을 칭찬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좀 쉬어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자. 다른 사람 좀 도와라. 그리고 경험을 나눠줘라.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 앞에 갔을 때 당신의 삶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요점은 목표 정해서 성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평생 계획의 내용이었어요. 자, 제대로 된 돈은 가치를 만들라는 얘기가 계속 보고요. 이제 그 주요했던 멘트 중에 난 돈을 쫓지 않겠다. 난 당연한 돈을 벌겠다. 돈 버는 것이 당연해지기까지 책을 읽겠다. 돈 너머의 세상을 보겠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내공을 쌓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구절대로 이제 썼는데 이제 제가 여기 쓴 거 말고도 되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고명환 님이 자기가 사업하다 뭐 망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도서관에서 맨날 책을 지금도 읽고 있대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부자들 다 행복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막 써서 올렸잖아요. 그 역행자의 누구죠? 저자분이 막 했던 거. 그런 것처럼 부자들은 참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